안녕하세요. 저는 박예슬입니다. 2019년 스토리지 북앤필름 워크숍을 통해 독립 출판물의 길로 들어서 서른의 머리 박치기 하는 자세, 너에게는 행복을 기억하는 근육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3스테이션 시리즈, 너에게 주당 시리즈, 볼테라피 사용 설명서를 쓰고 그렸습니다. 세 번째, 나만의 책을 만들면 좋은 점. 작년에 제 책이 한 권씩 세상에 나오면서 좋았던 점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내 이야기를 글로 풀어낸다는 것.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좋아요. 혼자서 쓰고 읽는 글을 넘어서 타인의 시선에서 제 이야기가 읽힐 것을 상상하며 문장을 다듬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별이라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책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책을 통해 충분히 좋은 에너지를 받으면서 잊을 수 없는 서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은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이 다시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북페어에서 제 책에 관심을 갖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제 책을 사가셨던 어떤 분은 지금 저와 절친한 동료가 되었고요. 제주도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제 책을 읽고 들어있는 에피소드에 감동을 받았다며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인스타그램 후기나 블로그 후기를 통해 간접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 모든 피드백이 마냥 생각하면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제 곁으로 오면 엄청난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내 책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책은 글쓴이의 관심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그렇게 저만의 자기소개서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제 생일 파티에서 오신 분들께 제 책과 그림 엽서를 선물로 드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저밖에 드릴 수 없는 선물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삶을 정리하는 최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9에서 앞자리가 바뀌어가는 19, 29, 39. 그런 시기에는 다들 한 번씩 자신의 10년을 돌아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책 덕분에 제 20대를 정말 잘 돌아봤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31가 되고 나서는 심리적으로 매우 튼튼하게 안정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정말 좋은 점들이 많았네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박세미입니다. 오늘 영상은 표지를 좀 더 멋지게 꾸미고 나만의 색지를 만들어서 특별한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준비물은 표지를 꾸미고 싶은 책, 노트이고요. 그리고 색지를 만들 빈 종이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채색 도구 중에 사인펜, 색연필, 펜, 물감, 크레파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걸로 준비해주세요. 간단하게 표지와 내지는 앞에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색지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은 빈 종이를 준비했는데 패턴이 그려져 있거나 버리는 책의 내지, 또 포장지, 신문지 이런 걸로 또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빈 종이에 채색 도구를 이용해서 색지를 만들 건데요. 물감으로 색지를 만들어 볼게요.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돼요. 비슷한 톤의 2가지 아니면 3가지 색을 넣어도 좋고 다른 톤으로 2가지 정도 색을 넣어도 예쁜 색지가 나와요. 저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예쁘게 그릴 필요 없고요. 오히려 자유롭게. 좀 자유롭게라는 말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제일 좋은 추천 방법으로 눈을 감고 그리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막 색칠해주면 돼요. 또 다른 색으로. 저는 비슷한 톤의 색으로 하겠습니다. 칠할 때 이렇게 붓자국이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채워주실 필요 없고 이대로 말리셔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려온 종이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썼던 이면지에다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번지기 효과. 그래서 이렇게 색지를 만들어주고요. 물감이 없으시면 색연필이나 사인펜, 색깔펜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때는 패턴으로 그려주셔도 예쁘거든요. 패턴. 아이고, 다른 색깔로. 색연필로도 할 수 있고, 이번엔 사인펜으로 할 건데요. 사인펜은 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물감으로 한 것 같은 효과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좋고 진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쓰셔도 좋고요. 여기에 물을 묻히면 사인펜이 번져요. 붓이 없으시면 손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리세요. 이렇게 색이 번지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말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크레파스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레파스를 그림을 안 그리시고 마음껏 칠해주시면 돼요. 섞어서도 칠해보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표지를 꾸며줄 거예요. 오늘 표지는 입체감을 넣어서 만들어 볼 건데요. 폼보드, 우드락 얇은 거 이런 걸로 두께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건 보여드리면 이런 두께의 폼보드 아니면 양면 테이프로 두께를 넣을 수 있고요. 없으시면 두꺼운 도화지나 일반 도화지로 두께를 넣을 수 있는데 오늘은 종이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액자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놓고 표지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할 건데 여기 가운데에 그림이 들어갈 거라서 가운데에 뚫어줄 거예요. 액자처럼 네모를 그려주시고 잘라주세요. 자를 대고 똑바로 자르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자르셔도 좋아요. 자연스러운 선이 더 예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틀을 만들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입체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에 넣을 거를 요걸로 만들까요? 요거 가운데 자른 걸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종이띠를 잘라주세요. 두껍긴 한데 두 겹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겹으로 종이로 하는 거라서 목공풀이나 딱풀, 물풀 이런 걸로도 잘 붙거든요. 따로 뭐 글루건이나 이런 걸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거는 반을 나눠서 이제 표지할 부분을 냅두고 여기 뒤에다가 이 띠를 붙여줄 거예요. 이것도 풀로 붙이겠습니다. 풀로 붙였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풀칠해서 여기에 붙이면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생기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도 풀칠을 해서 액자 모양의 표지 이렇게 틀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안에 그림을 넣을 건데 종이로 잘라서 넣어 볼게요. 이걸로 쓸까? 제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면 다양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물방울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 볼게요. 물방울. 다섯 개 정도 잘라 보겠습니다. 두 개. 색지를 이용해서 자르니까 같은 색깔이어도 무늬가 다양하죠? 얘를 여기에 붙일 건데요. 이 물방울은 어떤 걸로 변신을 할까요? 짜잔! 꽃 모양이 됐어요. 이제 줄기랑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줄기는 이걸로 쓸까요? 기다란 네모를 잘라서 붙이고 색연필로 한 걸로 나뭇잎을 만들게요. 이렇게 하면 색지로 만든 표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있는 게 더 멋지죠? 그 다음 이번엔 조금 더 큰 책으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바인딩 했던 책으로
이번엔 이렇게 액자를 넣지 않고 그림 자체에 입체감을 넣어서 붙여볼게요.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이 도너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너츠 밑에 빵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다음 위에 크림은 이 색깔로 해볼게요. 일단 크기를 똑같이 잘라서 동그라미 2개인데요. 크림 느낌이 나게 울퉁불퉁 모양을 다듬어 주세요. 이런 느낌이 나게. 이제 도너츠니까 안에 가운데 동그라미 구멍을 낼 거예요. 칼로 동그라미를 바로 자르셔도 되고 가위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얇은 종이는 가위로도 가능하거든요. 가위로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운데를 살짝 접어서 뚫고 여기 또 접어서 뚫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뚫어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더 편하게 자르실 수 있어요. 구멍이 됐고요. 얘는 칼로 잘라볼게요. 얘네를 합칠 건데 그냥 합치지 않고 사이에 두께를 넣어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아까 쓴 종이를 쓸게요. 좀 더 두껍게 우리 이번엔 3장으로 붙여볼게요. 얘가 밖으로 나와서 보이면 안 되니까 크기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네 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를 도너츠의 맨 위에가 여기 크림 부분이니까 크림 부분에다가 붙여주시면 안 보이게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빵을 붙이면 입체감이 나오거든요.
더 두껍게 해주셔도 돼요. 여기에 이제 반짝반짝 요거를 한번 뿌려볼 건데요. 요거? 얘를 먼저 얇게 잘라주세요. 약간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크림 부분에다가 풀칠을 다 할 거예요.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집어서 뿌려도 좋고, 귀찮으시면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찍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도너츠. 이게 한번 말리고 위에 풀칠을 한 번 더 해주시면 약간 그 글레이즈드 도너츠처럼 코팅된 느낌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붙일 건데, 또 그냥 붙이면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도 두께를 줘서 붙여보겠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더 두껍게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표지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더 두께가 있는 도너츠. 제목을 써볼까요? 저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요리 비법 책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이렇게 색을 넣어서 나만의 색지를 만들고 그 색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더니 더 특별한 책이 됐어요. 하나밖에 없는 색지로 누군가에게 카드를 써줄 때 만들어드리고 또 작은 노트를 멋지게 만들어서 선물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특별한 페이퍼 아트북 만들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